자, 중학교 3학년 YBM 박구가 본문입니다. 자, 이제 중학교의 마지막 그 단원을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스페셜 레슨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길 바랍니다. 용감한 10대들의 이야기네요.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용감한 일을 한번 많이 벌려보길 바랍니다. You can do it too.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Great help with a beautiful mind.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큰 도움이라고 하네요. 어떤 도움을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Who are the people who changed the world? 자, 여기에 who라고 하는 단어이고 여기도 who라고 하는 단어가 있네요. 이 두 who의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대단한 친구들인 거죠. 이미 문법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who는 누구라는 뜻의 의문사이겠고, 두 번째 who는 뒤에 동사가 보이죠?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보이죠? 그렇다면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봤으면 대단히 잘 본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주격 관계 대명사 있는 이 부분을 앞에 있는 선행사를 제안해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Do you think you are too young to be one of these people? 자,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think와 you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명사절 접속사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o 구문이 보이네요. 자, to 구문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는 결과처럼 해석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정도처럼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뭐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죠.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어려서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면 결과가 되는 것이고, 자, 정도로 해석하면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 어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도로 해석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겠고, 그리고 결과가 됐든 정도가 됐든 여기 있는 부정사는 모두 다 부사적 용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to 구문에서 너무 멀면서 뭐 할 수 없다 라고 결과 쪽으로 해석할 때는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so that 에다가 can't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리고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can't이고 과거였다면 couldn't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볼까요? so that can't로 바꾸면 You are so young that you cannot be one of these people. 이렇게 쭉 연결시키면 so that can't 구문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란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겠죠. In the following stories, 다음 이야기에서 you will meet three teenagers, 10대 3명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 콤마를 찍어도 상관없겠죠? 다음에 이야기에서 3명을 만나 봅시다. 근데 이 10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주격 관계 대명사가 또 나왔네요. Who used their idea,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썼답니다.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세상을 더 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쓴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부정사는 역시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보면 되겠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 그런 10대들 3명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친구 한번 만나봅시다. Everybody can from a helpful mind. 아까는 a beautiful mind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helpful mind라고 하고 있네요. helpful 하니까 뭐 도움이 되는, 기꺼이 남을 돕고자 하는, 유익한, 유용한 등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에서 온 이 로봇 손. 여기 괄호에 있는 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스톤이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만나봅시다. 어느 날, when I was 14, 14살이었을 때, 이 시간 부사절 접속사,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지겹다, 그죠? 접속사였습니다. I came across a little girl. come across라고 하는 말은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조그만 꼬마 여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만났냐면 at a science fair, 과학 박람회에서 만났습니다. 여기 장소를 나타낼 때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보통 뒤에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거나 좀 장소 중에서도 좀 확정된 어떤 주소가 있는 그런 장소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장소를 말하거나, 아니면 좀 좁은 장소이거나, 아니면 어떤 점처럼 장소를 묘사하거나 할 때 그때 전치사 at을 씁니다.
자, 과학 박람회에서 구체적인 장소이죠. 그리고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라서 at을 썼습니다.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는 had a robotic hand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that 하니까 역시 주격 관계 대명사이죠. 선행사가 robotic hand입니다. 이 손이 어떤 손이었냐면 that could only open and close. 열었다 닫았다만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I was surprised that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that 하고 놀랐다요. The hand had cost her $80,000. 오, 8만 달러면 엄청나게 비싼데 그죠? 8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10만 100만 9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 자, 그 손이 그 소녀에게 8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었다라는 거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that 가지고 참 논란이 많은 that인데 어떤 사람은 이 that을 접속사 중에서도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부사절 접속사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라고 보는 입장은 여기 that 이하가 일종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합시다. 반면 부사절 접속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that 이하가 전체가 다 온전한 절이고 앞에 있는 I was surprised도 온전한 절, 온전한 절과 절이 붙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다. 그리고 이 부사절이 뭐 어떤 감정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 that 이하를 명사절로 좀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그 명사절로 보는 입장은 주어이거나 목적어이거나 보어 자리에 있을 때 이 절을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I라는 주어가 있으니까 주어는 아니고 그리고 여기 surprised라는 보어가 나와 있으니까 보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거는 목적어인데 얘가 왜 목적어냐면 이 surprise는 분명히 형용사란 말이죠. 형용사가 어떻게 목적어를 가리냐 할 텐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 중에 be 어디 깜짝 놀라다 그럴 땐 be surprised at 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주 쓰죠. 여기 뒤에 at이 전치사니까 명사 같이 붙여서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이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이 절의 형태가 오게 되면 이 전치사가 탈락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이 절 형태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치사의 목적어가 들어가는 자리에 지금 절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목적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that 이하를 명사절로 보는 거고 이때 that은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that이 뭐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해석되지 않는 그리고 연결시켜주고 끝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석만 잘 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시간을 잠깐 보고 갑시다. 깜짝 놀란 시점 과거죠. 그리고 비용이 얼마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대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먼저 들었을 것이고 그 들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고 깜짝 놀란 거니까 시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과거보다 더 빠른 시간을 나타내는 대과거를 쓰고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 또 새로운 문법 하나 좀 배우고 갑시다. 여기 코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코스트는 당연히 동사죠. 그렇다면 헐은 간접 목적어, 8만 달러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간목, 직목 순서가 나왔으니까 이 코스트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대부분은 수요 동사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수요 동사를 영어로는 dative verb라고 하는데 뭐 역격 동사, 수요 동사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수요 동사 문법적으로 보면 간목, 직목이 있으니까 수요 동사가 맞기는 하나 사실상 수요를 의미하는 수요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들은 비수요적 이중타동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요 동사로 분류되긴 하나 편의상 분류를 하긴 했지만 사실 뭔가를 준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동사들이죠. 이런 것도 어쨌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가집니다. 그럼 일반적인 수요 동사하고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적인 수요 동사는 이 간목, 직목 이렇게 나왔을 때 두 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리고 for를 넣든지 to를 넣든지 of를 넣든지 이렇게 전치사를 집어넣어서 자리를 바꿀 수 있는데 이런 비수요적인 수요 동사는 뭐 계속 수요 동사라고 하기 좀 불편하긴 하네요. 어쨌든 비수요적인 이런 타동사는 이렇게 두 개 자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간목, 직목 자리를 바꿀 수가 없고 항상 요 순서대로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여기 가운데 끼어 있는 요 간접 목적어를 생략하고 쓰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요적인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수요 동사가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wish라고 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노래 중에도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러면 여기 Merry Christmas라고 하는 것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you가 간접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또 왜 envy라고 하는 동사도 그런 형태에 속합니다. I envy my brother. 나는 내 형제를 부러워하는데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his talent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I envy my brother his talent 이렇게 쓰죠. 또 용서하다라고 할 때 이 forgive도 수요적인 느낌이 없는 그런 수요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he forgave me my mistak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간목, 직목 오는 순서 요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간목은 생략하고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바로 취하는 타동사 형태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받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 코스트라는 뜻은 누구한테 얼마의 비용을 요하다, 어떤 희생을 치르게 하다, 어떤 비용이 들게 하다, 어떤 노력이 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로버트 손은 그 여학생에게 8만 달러 비용이 들게끔 했다라는 이 사실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I wish you had a better robotic hand, I thought to myself. 자, I wish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가정법, 과거 문법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위 이름하여서 가정법 I wish 가정법이라고 표현하는데 if로 시작하는 가정법도 있고 I wish로 시작하는 가정법도 있죠. 대표적인 I wish 가정법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had라는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를 과거로 생각하면 안 되죠. 가정법 과거는 항상 현재에 대한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판박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여기 있는 부분을 직설법, 가정법이 아닌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I wish를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I'm sorry로 바꾸면 무난하죠. I'm sorry that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she를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직설법으로 바꾸려면 시제를 또 다시 원래 현재대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긍정 부정을 바꿔야 되니까 doesn't, 그렇죠, have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면 직설법이 되는 겁니다. 그 여학생은 더 좋은 로봇 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는 참 안타깝다. 즉, 그 여학생이 더 좋은 로봇 손을 가지고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상상해서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I wish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시제 현재로 해석하는 거 조심하시길 바라요. 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생각했다라는 얘기니까 혼자 생각했다는 얘기죠. 머릿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혼잣말, 혼자 생각을 표현했네요. 참고로 여기 myself는 제기대명사라고 하죠. 이 제기대명사 용법 중에서도 전치사 바로 뒤에 있으니까 생략할 수 없는 제기용법이겠습니다. 강조 용법이 아닌 제기용법. With that, 바로 그것을 가지고서,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생이 좀 더 좋은 로봇팔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그것을 가지고서 당연히 여기는 대명사 that이겠습니다. 지시대명사이겠죠. I started to make a much cheaper and better robotic hand. 나는 더 싸고 and 더 좋은 cheaper와 로봇 hand, better가 로봇 hand 다 연결시 있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much는 너무나도 잘 아는 비교급 강조하는 용도로 쓰인 거네요. much 대신에 even, still, far, a lot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죠. 훨씬 이라는 뜻으로 쓰면 비교급이 강조가 되겠습니다.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좋은 로봇 팔, 이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start라는 동사 뒤에 있는 부정사는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적 용법이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to make 대신에 making이라는 동명사로 바꿔서도 되죠. After many failure, 여러 실수 후에, 실패 후에, 마침내 by using 3D printing technology를 이용해서 참 수식어가 참 많이도 등장을 합니다. 사용해서 I was able to make a useful robotic hand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be able to는 can하고 뜻이 똑같으나 의미는 약간 다르죠. 일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이 can은 일반적인 능력, 뭐 시간이 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 또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보편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I can swim, I can speak English 같은 어제도 할 수 있었으면 내일도 모레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 일반적인 능력이죠. 반면 be able to는 할 수 있긴 한데 특별한 능력, 어떤 구체적인 능력, 어떤 개별적인 능력, 그래서 그 사건에만 적용됐던 어떤 특별한 능력, 이런 걸 얘기할 때는 be able to를 씁니다. 나는 유용한 로봇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는 그때 당시만 그렇고 앞으로 이 로봇팔을 더 계속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일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봇팔이 어떤 거냐면 for the price of only $300. 8만 달러가 아니야. 겨우 300달러의 가격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저렴하고 유용한 로봇팔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 실패하고 나서 만들었으니까 그동안 고생이 좀 많았겠죠? 여기 buy라고 하는 전치사 나왔으니까 전치사 다음에 있는 ing는 동명사인지겠습니다. 사용함으로써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사용해서 만들 수 있었답니다.
I decided to share the design and software. 그 디자인과 설계도와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자리니까 부정사, 명사적 용법이겠네요. 자, 그 소프트웨어인데 뭐에 대한 소프트웨어냐면 for my 3D robotic hand에 대한 소프트웨어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이거에 대한 디자인이겠죠. 이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대요. for free, 공짜로, 무료로. 여기 with others를 할 때 the others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the others라고 하면 나머지 전부를 말하는데 지금 나머지가 아니죠. 누군지 몇 명인지 모르는 막연한 다른 사람들이니까 더를 붙이지 않고 그냥 others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Maybe someone can take what I have done.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아마도 이 maybe 같은 거는 부사이기 때문에 is나 없으나 상관없는 부사. 그리고 참고로 maybe를 떨어뜨려 쓰게 되면 전혀 다른 말이 되니까 구분해서 쓰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What I have done. 내가 했던 것. 이 사람이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또 로봇 디자인도 했을 테니까 자기가 했던 것을 가져다가 and do something. 그러면 someone can take가 1번 동사, someone can do가 2번 동사. do something useful. 지난번에 얘기했죠?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합니다. 유용한 뭔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부사. with it 그것을 가지고서. 자, 그러면 it이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야 된다면 이거이겠죠. 자기가 했던 거 이것을 가지고서 뭔가 유용한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짜로 나눠주기로 생각한 거겠죠. 자, 이때 what은 당연히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 what입니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그 유명한 관계 대명사죠. 해석할 때는 뭐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이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굳이 쓰고 있네요. No one person can change the world. no를 붙였습니다. 여기 none이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no one이라고 따로 이렇게 떨어져 쓰면 이 no라고 하는 부정어는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no를 나중에 마지막에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 can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인데 no가 붙었으니까 부정으로 해석해서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죠. but 등위 접속사 콤마 찍혀 있으니까 무조건 끊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온전한 절과 절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콤마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But we can build a better world.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죠. by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함으로써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by는 전치사, 전치사 뒤에 ing는 동명사. 여러 차례 나오고 있죠. 자, 이제 다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Headband, 머리띠 for girls education. 여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헤드밴드를 만든 우리 용감한 여학생 Mary Grace Henry 얘기입니다. 이름을 보니까 참 예쁜 이름이죠. Mary 하면 우리 왜 성모 마리아 할 때 그 Mary이고 또 Grace 하면 은혜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름에서 벌써 착한 냄새가 풀풀 납니다. Why can many girls in Africa go to school as I can? 왜? 많은 여학생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여학생들이 주어 갈 수 없을까요? Go to school, 학교에. 여기에 go to school이라고 할 때 여기 정관사 더를 붙이면 안 되죠.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정관사 없이 씁니다. Go to school 하면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거죠. Go to church 하면 교회에 뭐 예배 드리러 간다든지, 또는 go to prison 하면 감옥에 깜빵에 가는 거죠.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건물의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정관사 붙이지 않고 씁니다. 근데 정관사 더를 가끔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건물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그 장소를 갈 때 go to the school이라고 하게 되면 학교에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뭐 교장 선생님을 두드려 패러 가든지 어쨌든 다른 느낌으로 갈 때 go to the를 붙이게 됩니다. 자, 여기 as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이죠. 접속사로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조동사만 있고 동사가 안 보이죠? 그렇다면 생략돼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생략된 말을 이 문장 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내가 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여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go to school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영어에서는 같은 말 두 번 쓰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생략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죠. 내가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때 as는 뭐뭐 하는 것처럼 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거를 양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양태 부사절 접속사였습니다. 내가 학교에 가는 것처럼, 내가 학교에 가는 것대로 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여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을까요? I wish they could go to school too. 자, 또 나왔습니다. I wish 가정법. 그러면 가정법이니까 우리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보고 하죠. 공식으로는 I'm sorry로 시작하면 되죠.
that은 붙이거나 말거나 썼다 치고, 자, 그리고 이제 they까지 썼고, 이제 요 부분을 시제 바꾸고, 그러면서도 긍정, 부정까지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ould의 현재형인 can, 그리고 긍정, 부정을 바꿔야 되니까 can't go,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뺏겼으면 되고, to는 굳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마침표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걔네들이, 그 여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다. 학교에 갈 수 없어서 나는 참 안타깝다. 학교에 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학교에 갈 수 없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하면 직설법으로 제대로 바꾼 게 되네요. I had this thought. 나는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When I was 12. 12살 때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참 기특합니다. 12살이면 우리로 치면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때 벌써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좀 대단하죠? 시간, 부사절, 접속사, when 이었습니다. I realized that 접속사 이때는 명사절 접속사이겠죠. 생략해도 되는 명사절 접속사였습니다. 걔네들의 가족들이 couldn't afford it. 이때 afford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금전적인 또는 이 여유가 되다, 뭐뭐 할 만한 여유가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된다라는 얘기는 뭘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얘기죠. 보통 이런 afford라고 하는 단어는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can이나 아니면 can't나 이런 말과 함께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소녀들의 가족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가고 싶은데 학교에 가려고 하는 그 비용이겠죠. 그거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I wondered if I could do something.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했습니다. 자, 이때 if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if가 두 가지 뜻이 있죠.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고 여기서처럼 뭐뭐뭐인지 아닌지 이때는 명사절 접속사 이때는 부사절 접속사. 지금 여기에 맥락상 보니까 I 주어 원더 동사 if 이하가 통째로 다 목적어이죠. 목적어 자리에 있는 절을 이끌어주고 붙여주고 있으니까 명사절 접속사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if는 뭐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if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아까 위에 있는 that처럼 이때 if도 명사절 접속사. 그리고 이 if 이하 이 부분을 우리가 소위 간접 의문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을 때,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who나 뭐 which나 what이나 이런 거 없을 때 if를 이용해서 쓰죠. 참고로 이 if를 대신해서 whether로 바꿔 쓸 수도 있겠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내가 그 소녀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궁금했습니다. Then I had an idea.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하나 탁 떠올랐네요. For my birthday, I asked my parents. 부모님한테 이때 ask는 묻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청하다, 부탁하다라는 뜻이죠.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To buy me a sewing machine. 이때 sewing machine은 재봉 틀이죠. 재봉 바느질을 하는 기계. 자, 여기에 ask가 동사이고 my parent가 목적어이고 to buy가 목적 보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을 보다 보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가 뭐냐라고 문다면 선생님은 과감하게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뒤에 어떤 모양이 나올지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다 동사가 하는 것인데 이 동사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세요. ask라고 하는 동사는 my parent라는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목적 보호까지 필요로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즉 이 ask라는 동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인 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직접 이 동작을 하겠죠. to buy 해주는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사실상 문장이 끝났는데 새로운 내용이 더 덧붙여지고 있죠. 자, 이때부터는 ask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ask 바로 뒤에 있는 이 to buy가 새롭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to buy가 준동사라고 하죠. 그 준동사 중에서도 부정사입니다. 이 부정사가 일종의 동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모양은 결국 여기에서 이 to buy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buy를 동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me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간접 목적어이고 sewing machine이 직접 목적어인 겁니다. 그러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이때 buy는 소위 수요 동사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모양은 buy에 의해서 모양이 이렇게 결정된 거고 my parents to buy가 된 거는 ask에 의해서 이렇게 모양이 결정된 거고 그래서 결국 동사 문법을 알면 그 뒤에 있는 모양을 따라서 해석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내 생일날에 우리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뭘 사냐면 나에게 재봉틀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they 부모님이 bought me one 나에게 하나를 사줬습니다. 역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one이 가리키는 것은 위에 있는 sewing machine일 텐데
이거를 it으로 쓰지 않고 one으로 쓴 이유가 뭘까요? 자, 참고로 이 one을 부정대명사라고 하고 it은 그냥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윙머신을 가리키는 거니까 당연히 it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스윙머신은 재봉틀은 재봉틀이긴 한데 어떤 특정 재봉틀을 탁 구체적으로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재봉틀 한 대, 막연한 대상, 정해져 있지 않은, 특별하지 않은 어떤 한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받는 대명사도 부정대명사, 정해져 있지 않은 막연한 대상. 그래서 종류, 재봉틀이라고 하는 종류는 같겠지만 그 중에 있는 다른 어떤 한 대상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it을 쓰지 않고 부정대명사 one을 쓴 겁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상품의 특정 그 어떤 브랜드의 그 제품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고 그 제품을 다시 한번 언급할 때는 it을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맥락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부모님이 하나를 사줬고 그리고 and I learned how to make headband 머리띠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가 결합되어서 이 learn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네요. 뭐뭐 하는 법이죠. 그러면 이때 how to make는 how I should make로 절로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헤드밴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For myself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For myself는 혼자 힘으로 배웠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스스로 배웠습니다. 이 for oneself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라는 뜻도 있고 혼자 힘으로 스스로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혼자 힘으로 배웠습니다. 얘랑 조금 헷갈리는 표현 중에 요거는 참고로 그냥 봐두시는데 by oneself oneself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때 이 oneself 같은 제기대명사도 마찬가지로 뭐 myself로 써도 되겠죠. by oneself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뭐 홀로라는 뜻입니다.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이 홀로, 나 홀로, 외로이, 혼자서. 그래서 한글로 보면 이것도 혼자고 이것도 혼자니까 같은 말이 아니겠냐 싶겠지만 이 by oneself는 어떤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아무도 없이 혼자서 외롭게 어떤 일을 했다라는 뜻이고 for myself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약간 미묘하게 뜻이 다르다는 거 참고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I created 10 headband. 10개 만들었고요. And sold them. 그것들을 팔았습니다. 여기 동사 1번, 동사 2번. 학교에서 팔았네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소 중에서도 구체적인 장소이면서 어떤 특정한 지점을 꼭 집어서 얘기하든 그런 장소일 때는 at을 씁니다. 곧 I raised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raise 했답니다. 이 raise가 왜 들어올리다 아니면 뭐 동물이나 식물을 기르다 키우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의 뜻은 돈을 기르고 키우는 게 아니라 조달하다 모으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fundraise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 뜻입니다. 자금을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벌었습니다. 자, to send one girl in Africa. 아프리카에 있는 한 소녀를 학교에 보낼 돈을 모았습니다. 여기 돈은 돈인데 보낼 만한 돈을 모았네요. 명사 꾸며주고 있는 이때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겠습니다. 한 여학생을 학교로 보낼 돈, 그 돈을 모았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one girl in Africa를 한 통째로 묶어서 보면 해석하기가 좀 더 편할 겁니다. I couldn't stop there.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명 보내고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이 학생이 워낙 남을 돕는 마음이 탁월해서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I started a business. 사업을 시작했고요. To help girl.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는 부사적 용법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 중에서도 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소녀들을 돕기 위해 사업을 또 시작했네요. 어떤 소녀냐면 who. 주격, 관계, 대명사이죠. 참고로 이 who의 선행사가 뭐냐 그러면 아프리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who는 사람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who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girls이겠고 좀 넓게 보자면 girls in Africa. 결국 핵심적인 선행사는 girls입니다. who couldn't go to school.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아프리카의 학생들. 이 여학생들을 돕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Thanks to the success my business. 사업의 성공 덕분에 thanks to 하면 뭐뭐 덕분에 라는 뜻으로 쓰이는 구 전치사이겠습니다. 전치사가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인 것들을 구라고 하죠. 전치사인데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구 전치사가 된 겁니다. I can pay the school fees for many poor. 자, 여기서 일단 pay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고 갑시다. pay 다음에는 당연편이 나오기 시작하면 방금 여기처럼 어떤 뭐 비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뭐 그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뭐 돈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청구서가 나오거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때 pay를 쓰는데 당연히 이거를 지불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뒤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학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난한 여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여학생들이냐면 in countries like Kenya and Uganda to go to school. 케냐나 우간다 같은 이런 나라들. 자, 요런 나라들에 있는 많은 가난한 학생들, 이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학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지불했답니다. To go to school. 얘네들이 학교 가도록 지불했다고 하네요. I also pay for their textbook, uniform, and pencil. 선생님이 짚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는 pay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pay for가 붙었네요. pay를 쓰는 것과 pay for를 쓰는 것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pay 다음에는 보통 어떤 비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돈이 나오거나 아니면 청구서가 나오거나 이런다고 했었죠. 반면 pay for 다음에는 이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대가가 나옵니다. 이 비용을 지불했을 때 나한테 뭐가 대가로 돌아오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 그때 pay for를 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 한번 해봅시다. pay일지 pay for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뒤에 만약에 guess라고 하는 말만 나왔다면 그때는 당연히 pay for를 써야 되겠죠. 반면 여기에 guess bill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면 그때는 pay를 써야 되겠죠. 왜? 가스 요금 청구서에 비용을 지불하는 거니까. 반면 for를 쓰는 경우는 대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 돈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불했을 때 나에게 가스라고 하는 대가가 오는 거죠. 가스비를 내면 가스가 오죠. 그럴 때는 pay for를 쓰는 겁니다. pay와 pay for는 다르다라는 걸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돈을 지불해서 교과서라든지 학교 다닐 때 입는 그 교복 그리고 연필 이런 것을 대가로 얻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Isn't it amazing?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is it amazing이라고 하면 안 되고 isn't it amazing이라고 해야죠. 물론 이제 문법적으로는 상관없겠지만 뜻이 다릅니다. Is it amazing이라고 긍정으로 물어보게 되면 이거는 순수하게 의문이고 질문이죠. 반면 isn't it amazing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확인차 물어보는 것이 부정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My advice to you. 당신한테 주는 내 충고는 주어 is 동사 바로 이겁니다. Do something. 뭔가를 그냥 하십시오. 이때 to 부정사는 보어 자리에 있죠. 그리고 비동사 뒤에 주격 보어 자리에 있는 것은 명사적 용법인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있는 to는 종종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바로 보일 때 이거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싶겠지만 to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구어체에서는 흔히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When you see a need, 어떤 필요를 볼 때 접속사, 능미 접속사가 아니고 종속 접속사, 그 중에서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이죠. 어떤 필요를 볼 때 그냥 행동하십시오. 명령문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Start small, 이때도 역시 명령문. 작게 시작하십시오입니다. 이때 small이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부사로 쓰인 겁니다. 이 small이 형용사랑 부사랑 모양이 똑같아요. 작게 시작하시고 근데 ing가 나오네요. 이때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구문이죠. 작은 단계를 취하면서 뭔가 작은 단계를 밟아가면서 분사구문이네요. 근데 분사구문을 우리 중학교 문법에서는 자꾸 이렇게 부사절로 바꾸라는 거를 자꾸 시험 문제 내기 때문에 동시 동작이죠. 그러면 작은 단계를 취하면서 작게 시작합시오. 그러면 만만한 접속사 as로 시작하면 되겠고 생략된 주어는 you이겠죠. 상대방한테 명령할 때 you를 쓰는 거니까. 그리고 시제가 현재니까 뒤에 것도 시제를 현재로 쓰면 되겠죠. 그럼 as you take little steps 이렇게 표현하면 온전한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Your heart, warm heart, 따뜻한 마음이 can change life,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재밌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인생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로 갑니다. Useless corn cobs. 쓸모없는 옥수수의 컵은 그 옥수수 먹고 나면 남은 그 씨앗 부분을 우리가 이제 먹는 거니까 그 씨앗 부분을 다 먹고 나면 가운데 남는 그 줄기 있죠? 거기를 corncob라고 합니다. 옥수수 대라고 부릅니다. As useful water filter. 아주 유용한 물 필터로서 corncob, 쓸모없는 corncob. 여기서 useless와 useful이 사실상 반대말 관계이죠. 라고 랄리타라고 하는 학생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As a young girl,
여기에 있는 as도 뭐뭐로써, 여기 있는 as도 뭐뭐로써. 이때 as는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뭐로써라는 뜻으로 쓰이고, 반면 이때 as는 어떤 신분이나 어떤 자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뭐뭐로서라고 우리 한글로 쓰죠. 자, 어린 여학생으로서 어떤 여학생이냐면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이때 ing는 현재 분사죠.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 그래서 뒤에서 휴식해주고 있습니다. 표현이 길어졌으니까. 인도의 시골에 살고 있는 어린 여학생으로서 I often found that 명사절 접속사 나는 종종 that 이하를 알게 됩니다. The water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물들이 was seriously polluted 아주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라는 것을 나는 종종 보게 됩니다. I wonder 궁금했습니다. How I could solve this problem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나는 궁금했습니다. 자, 이때 wonder가 동사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통째로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는 명사절이겠죠. 그 명사절인데 당연히 접속사가 필요할 텐데 접속사가 안 보이죠. 여기에 있는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가 굳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그 유명한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하죠. How I could solve this problem.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직접 의문을 바꾼다면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물음표. 그러면 직접 의문이 되겠죠? Then I hit on the idea. hit 하면 치다라는 뜻이고 hit on 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우연히 나다. 어떤 생각이 우연히 나다라는 표현이 hit on입니다. 나는 어떤 한 생각이 우연히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to use the corn cup, 이 옥수수대를 사용하겠다는 그 생각이 났네요. 이 idea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이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참고로 이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는 앞에 명사가 반드시 있으셨는데 그 명사랑 그 뒤에 있는 부정사에 들어간 이 동사가 일정한 관계를 가집니다. 때로는 주어 동사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 있고 때로는 동사의 목적어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오겠죠. 그 전치사의 목적어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방금 여기는 이 idea와 to use corn cup이 동격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격으로 연결되는 관계도 있더라.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내용이 옥수수대를 사용하는 것이죠. 어쨌든 형용사적 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Useless corn cob은 were everywhere. 모든 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쓸모없는 다 먹다 남긴 버린 그 corn cob이 있습니다. I thought that 명사절 접속사 the small holes in the corn cob 이 옥수수대에 있는 조그만 구멍들이 그 필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아주 더러운 물질들을 out of the polluted water 오염된 물에서부터 더러운 물질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건 통째로 다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이겠죠. 여기까지. One day, 어느 날, I picked up, 나는 주워 들었습니다. Some dried cup, 이 마른 옥수수대를 주워 들었네요. Along the road, 길을 따라가면서 곳곳에 사람들이 버려놓겠죠. 마른 컵을 지워 들었고, wash them, 씻었고, and place them, 놓았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pick up 할 때 동사 첫 번째, washed 동사 두 번째, placed 동사 세 번째 병렬 구조로 연결하고 있고 and 같은 등위 접속사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붙이죠. 그리고 place them, wash them 할 때 them은 역시 집어들었다고 하는 some dried cup 요거를 여기에 다시 가리키는 거겠죠. In a bowl of dirty water 더러운 물이 있는 그릇, 그 그릇 안에다가 걔네들을 쏙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after a while 한동안 얼마 있다가 이때 after는 당연히 전치사이겠습니다. 그리고 while 할 때 이 어가 붙어 있는 거 봐서 while은 명사이겠죠. 명사 while은 아주 짧은 시간, 잠깐, 잠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잠시 후에 I checked the water, 그 물을 확인했대요. water 앞에 더가 붙어 있는 이유는 아까 이 여학생이 그 말했던 그 더러운 물, 그래서 거기에다가 옥수수대를 넣었던 그 구체적인 물이라서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체크했는데 and it looked much clearer. 그때 it은 당연히 이 물이겠죠. 그 물은 훨씬 맑아 보였습니다. clear 하면 여러분들 뭐 맑은, 명확한, 뚜렷한, 분명한 등등 선명한 이런 뜻도 있죠. 훨씬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훨씬 맑아 보였습니다. 이때 look은 지각동사 아니고 감각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는 형용사가 주격 보호 자리로 옵니다.
then using corn carbs, 자, 이 옥수수대를 사용함으로써 이때 ing도 역시 동명사 아니고 우리 그 유명한 분사 구문이겠죠. 뭐 함으로써 사용해서 그때 어떤 콩캅이냐면 that I had collected from farmers. 농부들로부터 내가 모았었던 콩캅을 사용함으로써. 자, 여기 대과거 시제를 쓴 이유는 이 옥수수대를 사용한 것이 과거이고 그거보다 당연히 사용하려면 미리 모았어야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먼저 앞선다 빠르다라는 걸 의미해서 대과거를 썼습니다. 농부들한테서 모았었던 바로 그 옥수수대. 이 옥수수대를 사용해서 I built a filtering system. 필터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분사 구문을 굳이 부사절로 바꾸라고 한다면 as 같은 무난한 접속사 쓰고 생략된 주어는 당연히 여기에 I를 가지고 왔었겠죠. 그리고 시제는 built에서 과거라는 걸 알고 used를 쓰거나 아니면 과거 진행을 써서 was using 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농부들부터 모았던 콩캅을 사용해서 나는 필터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My system, 여기 my 대신에 더를 써도 상관없겠죠? 한번 언급되고 나면 구체적인 시스템이니까 그때부터는 더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내가 만든 그 시스템은 removed, 제거했습니다. got rid of, 시제 바꿔서 got로 하고 제거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get rid of라는 표현이죠. 70에서 80%를 제거를 했대요. 더러운 물질들의 7, 80%를 그 물에서부터 제거를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맑아졌다는 얘기죠. I hope my filtering system can clean up all the lakes. 모든 호수를 다 깨끗하게 치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hope 다음에는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네요. 항상 여러분들은 주어 동사 이렇게 두 번 연달아 나오면 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접속사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필터링 시스템이 클린만 써도 될 텐데 up이라는 부사를 넣어서 훨씬 더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싹 치워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up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이 up은 위치를 옮길 수 있죠. Clean all the lakes up. 여기 올려도 되죠. 그렇다니까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그리고 없애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부사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관 접속사 나오네요. not only 하고 나서 but also 나왔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이죠. 참고로 이 but also에서 also를 생략하고 쓰기도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모든 호수들을 깨끗하게 치워줄 수 있기를, 청소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용감한 우리 청소년 3명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YBM 박9가 본문 분석을 끝냈습니다. 자, 다음 단원이 마지막 단원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문법 실력, 고등학교 갈 준비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